국악에서 통합과학,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진선여고 24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스펙트럼이란 주제 하에 학생과 학부모님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시험 말미 항상 정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시험 유형 분석은 이제 문항 적중과 문항 정답률,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시험의 경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번 시험 대비하에 하셨던 물리 한근호 선생님, 그리고 지구과학 김동희 선생님, 또 하나 화학의 장은하 선생님, 그리고 생명과학의 백운희 선생님 함께 하셨다. 그리고 기타 등등 다양한 전공 조교들이 저희 시험 대비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전체 정답률 이제 확인하시면 전체 적중률은 96.5%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고사하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다소 기말고사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문항 구성을 보면은 그닥 이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튼 다소 학생들이 이게 낚일 수 있는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혼동이 가능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고, 전체 이제 모식도나 그림 해석이 26문제, 그리고 수능 이제 변형이나 혹은 학교 기출 베이스로 이제 나오는 문항들이 매우 많았다. 또 하나 전체 이제 영역별로는 사실 이렇게 밸런스를 다 맞춰놔서 화학 문제 한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비교해서 거의 대부분의 난이도는 비슷했으나 체감 난이도는 사실 중간 대비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기출 분석 잘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이제 디폴트라는 교재가 있는데 수능 모의고사나 이제 하이탑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 유형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고, 특히 영역별로 보면 화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타 영역보다 화학의 난이도가 분명히 높았고, 추론형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변별력을 결정하는 문항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경우에 수능 자료 해석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구과학도 모식도나 혹은 그래프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진선여고는 전반적으로 결국 수능 모의고사 유형을 베이스로 이제 문제가 변형되고 있고, 학교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주요 내용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보기가 변형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험 대비는 총 1850문항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나 이렇게 솔루션, 즉 학교 기출 베이스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고, 이번 무엇보다 이제 테스트에 많이 이렇게 포커싱해서 학생들이 이제 실전 감각을 돋고자 많이 노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핸드북 플러스 알파 학교 기출을 베이스로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필기 내용 나왔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 대략 한 6주 차에 전체 내용 다 정리했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학교가 어떠한 출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특히 저희 이제 학생들이 가장 이제 나름 만족도가 높았던 겁니다. 최종 모의고사 총 2회차 나갔는데 그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이제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카톡을 통해서 학생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하고, 특히 시험 말미까지 제가 이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이온 어떤 거 외우라고 이렇게 암기를 요소를 확인하기도 했고, 혹은 학교 필기 바탕으로 끝까지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험 이후에 기출 분석은 학생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최대한 우리 학교의 시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주차별로 테스트에 대한 이제 정답률 이렇게 기록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완료하려고 했고, 또 하나 앱스트랙 통해서 시험 직전, 즉 주차별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를 명확히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학습의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학생들과 매우 이제 친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클리닉도 마찬가지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서 매주 관리하고 있는데, 학생의 참여도가 사실 중간고사 대비 다소 적어진 건 분명히 있으나 방학 기간 내에 2학기를 준비하면서 좀 더 나은 클리닉의 이런 모토 혹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전체 출제 경향입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은 중간고사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 모의고사 자료 해석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학교 학습지와 이제 유사한 유형, 저 개인적으로는 최종 모의고사 대략 한 70문제를 뽑기 위해서 사실 7,500문제를 검색했습니다. 7,500문제 중에서 75문제를 뽑았고, 학교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유사성을 갖는 문제를 고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 자료 분석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영역별로도 마찬가지 전체 이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특히 어려운 문항은 8문항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중간고사 대비 즉 적응을 했기 때문에 나름 체감 난이도는 낮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능 고난이도 변형이나 혹은 학교 기출 변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즉 우리 진선여고는 2학기에도 마찬가지 수능 모의고사 플러스 알파 학교 기출 변형을 통해서 최대한 시험 대비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난이도는 지구과학은 이제 중하, 생명은 중, 그리고 화학의 난이도가 다소 높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리는 사실 물리가 갖는 그런 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상 정도 체크를 했고, 특히 학생들의 오답률을 확인해 본 결과 9번과 10번의 오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정답률 이제 우리 학교 이제 함께하는 이제 공부를 함께하는 친구들의 정답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가 사실 제가 부단히 물리화학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역학 파트죠. 그래서 자연학과, 관성 당연히 매번 출제됐던 요소에 해당되고, 운동량, 충격량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100%가 결국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맞은 거고, 저 아래쪽에 4번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난이도가 되게 높았던 문제로 꼽힌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술형 1번의 경우에는 물체 이제 운동 방향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됐는데, 이 역시 제가 마찬가지 출제를 하려고 했던 방향성과 거의 맞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화학 파트도 각각 소 주제별로 정확히 n분의 1 돼 있는 상황인데, 전통적으로 주기율표 파트나 혹은 알칼리 금속의 시험은 항상 나왔던 추세였죠. 그래서 너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주기율표의 분류 역시 우리 진선여고의 이제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거죠. 또 하나, 전자배치나 각각 주기율표에 대한 명확한 인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온결합 파트까지 시험 범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전체적인 비교를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시험 범위가 이제 2학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 그래프나 혹은 모식도 분석이 되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 지구과학도 거의 같은 패턴인데, 여튼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의 이제 기본 유형을 떠나서 플러스 알파 심화되는 유형으로 이렇게 파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한 문항씩 이제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기출 1번입니다. 자연학화와 포물선 운동에 대한 비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실험적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 계산형 문제가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로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물리원의 선행과는 다르게 사실 전체적인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암기로는 이제 정확히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확한 원리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VT 그래프에 대해서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되었고, 3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의 개형 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루틴은 시간 자체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띄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의 간격을 정확히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해당됐다. 그래서 변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 100%에 나왔다. 그리고 4번의 경우도 거의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계산보다는 하단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묻는 문제, 그리고 정확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5번의 경우에도 왼쪽에는 이제 물체 움직이고 있고, 오른쪽은 FT 그래프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던 이제 기본 유형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단에 면적이 나온다는 건 이제 계산이 되게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하고 B의 이제 면적이 같은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또다시 개념이나 원리를 묻는 문제로 이제 변형이 되었다. 고로 계산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으나 이렇게 문장형으로 물어봄에 따라서 학생들의 오답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렇게 단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7번이 이제 서술형 1번이라고 이제 표기 되어 있는데, 해당 문제는 보통은 이제 물체가 떨어지고 마는데 이 물체의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그게 속력이 이제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을 확인하는 문제로 이렇게 유사 변형됐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했던 문제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화학 파트는 나트륨 조각의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을 대변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의 각각의 특성 시험에 나와야 되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진선요금안의 시그니처에 해당되죠.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그 주기율표의 각각의 특성 혹은 원소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또 하나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변형되는 모델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결합 자체가 빠지면서 난이도가 나름 수월해졌다. 다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화합물을 확인하는 문제죠. 그런데 뭐 X, Y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포인트인데 여튼 시험 범위 배제됐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난이도가 수월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역시 각각의 이제 주기율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합을 갖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저희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튼 정답률은 낮게 나온 상황이다. 보시면 이원자 분자 이제 상온에서의 기체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의 이제 전기 전도성을 물어봅니다. 사실 난이도가 그닥 높지는 않았지만 꼼꼼히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고 암기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전자 배치입니다. 역시 뭐 이가 물질이니까 2 플러스가 됐을 거고 C 마이너스니까 이제 전자 하나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델 커다랗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와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되게 고난이도에 가깝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기출 변형을 통해서 매번 테스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되게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정답률이 100% 나왔다고 보는데 여튼 해당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진선요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에 해당된다라는 거 인지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14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13번과 14번을 연계하는 이제 패턴이죠. 고로 진선요구는 화학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객관식과 서술형을 동시에 낸다라는 특이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5번의 경우에는 시험 말미까지 저희가 이제 암기하라고 했던 포인트죠. 그래서 탄산, 수소, 마그네슘 그리고 각각의 이런 화학식을 정확히 인지하는지 사실 기본형 문제에 가까운데 학생들이 화학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이제 결합 방법이나 비율을 인지하지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감점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교재와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시중 출판사에 있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약간 변형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험적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됐을 때 그들이 어떠한 뭐 기체가 나오고 그 기체의 양이나 혹은 효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문제 역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도 이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바뀌는 건데 사실 이제 역방향도 저는 이제 추론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기본 문제로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으나 아래쪽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제 사실 혼동하게 하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샤가프 법칙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패턴은 뭐 너무 꾸준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소기질 복합체는 시험 말미 즉 직보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특히 그들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성분이나 혹은 형성할 수 있는 가지수 그리고 그들이 동화작용인지 혹은 이하작용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또 하나 생명중심 원리에 해당되는 건데 그 생명중심 원리도 제가 이렇게 직보날 전사 번역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까지 명확히 하이라이트 시라고 했고 저희 자료에 이제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자, 다음 보시면 DNA 이중 나선을 통해서 전사되는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각각의 코돈이 만들어지고 그 코돈이 아뮨산을 만드는데 그 아뮨산의 이제 뭐 나름 이름까지도 저는 암기하게 했는데 여튼 수월하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구의 이제 내부 층상 구조, 지구과학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직권의 변화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지각이 있고 그 지각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고 그들의 각각의 물리량까지 사실 암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학교 시험이 어떻게 튈지는 사실 2학기 때 모르겠지만 여튼 난이도는 1학기 대비 사실 우상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포지션상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에 이제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우선 화학 파트에 이제 산화환원 중화 반응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증발량과 강수량, 이제 물의 순환 구조죠. 그래서 요 역시 직본날 여러 번 했고 사실 이런 양도 뭐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튼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 변화도 보통은 이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꺾여서 나오는 이 기본 모델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의 변화를 사실 두어서 학생들이 추론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구성을 했다. 그러나 뭐 여튼
저 역시 이제 솔루션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에서 많이 확인했던 패턴이다. 또 하나 역시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탄소순환이나 뭐 질소순환 혹은 물의 순환, 특히 뭐 질소순환의 경우에 생명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배제하더라도 탄소순환도 마찬가지 나올 수 있는 암기 요소는 최대한 다 외우고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는 그렇죠. 얘가 바로 디폴트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인데 사실 수능형 문제나 혹은 모의고사를 이제 기반으로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식도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각각의 이제 물질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내용을 두고 그들이 어떤 분류 기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요소다. 그래서 저 역시 많이 연습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프린시플, 그 다음에 시그니처, 솔루션, 테이크오버 각각 이렇게 총 29문항 중에서 각각 이제 일치하는 문항이 이 정도 나왔고, 여기서 이제 새로 이번에 들어갔던 디폴트의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이탑이나 혹은 수능 모의고사만 이제 최대한 정리를 했던 자료인데 그 자료는 일단 배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적중률이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등급은 96.4점 정도 됩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3점짜리 한 문제 이제 틀리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이제 감점이 있다면 대략 94.6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화학 문제나 혹은 물리 파트 이제 틀리게 되면 이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튼 이번 시험 대비 때 사실 저희 반에서 30점 이상 이제 상승한 학생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상보다는 결과가 다소 이제 미진했던 학생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점들 더욱더 보완해서 2학기 기말고사 때 최대한 노력을, 2학기 중간이나 기말고사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이제 방학 독강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튼 연구소나 혹은 학원 쪽에 문의하시면 제가 생생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